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연방 셧다운에도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예상과 달리 금, 뉴욕 증시, 가상화폐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고 블레임 게임만 벌이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AI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규제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연방 셧다운 속에서도 시카고와 멤피스, 포틀랜드 등 미 주요 도시들에서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서 약 3주 동안 전개한 체포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80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멤피스에서도 대대적인 작전에 착수했으며 시카고 100명, 포틀랜드 200명의 국가방위군 병력을 투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연방 셧다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처럼 더 맹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시카고 지역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어 장기전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카고 지역에서 3주일 반 동안 단속작전을 벌여 불법 체류자 8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800명 중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원, 형사범죄자, 성폭행과 가중처벌 성범죄자, 사기와 가정폭력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에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를 비롯한 연방요원 300명이 투입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국경 순찰대원들까지 증원됐습니다. 시카고 작전에서는 연방 단속요원들이 미 해군 기지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기습작전을 벌이고 드론을 이용하는가 하면은 헬기에서 아파트먼트 단지로 공중 강화에 급습하는 모습을 보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다음 타겟으로 테네시 멤피스에서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멤피스 작전 개시 현장에는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멤피스 세이프 태스크 포스는 48시간 동안 불법 체류자 53명을 체포하고 불법 무기 20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연방 요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시카고에는 100명, 포틀랜드는 200명을 배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 4,000명과 미 해병 현역 700명 등 근 5,000명의 미군 병력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군 병력 투입을 경고하다가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통제로 인수하고 연방 요원 500명과 DC 방위군 800명을 투입해 시작한 DC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한 달간의 작전이 9월 8일 종료됐음에도 DC 950명, 타주 1,300명 파견으로 늘어난 국가방위군 2,200명의 주둔과 순찰을 11월 31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금융시장은 예상과 달리 뉴욕 증시, 가상화폐, 금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출 등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 대립이 끝내 봉합되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멈춰섰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국제금 가격은 곧바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뉴욕 거래상품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897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물 가격 역시 장중 한때 3,89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마비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 달러 약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면서 금값은 무려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금을 다시 최후의 피난처로 찾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뉴욕 증시도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부 셧다운이라는 악재에도 주요 지수들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6,441포인트, S&P 500은 6,711포인트, 나스닥은 22,755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오히려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며 매수세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꿔낸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며 2주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상승폭은 하루 만에 3%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4,300달러대에 안착했고 리플은 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들도 4에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민간 고용 감소라는 또 다른 경제 지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ADP가 발표한 9월 민간 고용은 3만 2천 명 줄며 3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지만 시장은 이를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했고 곧바로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습니다. 최근 이틀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9억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된 것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으며 가상자산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4분기에 들어섰다는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고용 부진은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금융시장은 이를 단순한 악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라는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금, 주식, 가상화폐가 나란히 상승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고용지표 발표가 연방 셧다운으로 연기되는 가운데 민간 고용은 9월에 마이너스 3만 2천 개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 버팀목인 미국민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 여파로 3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던 연방노동부의 9월 고용지표는 연기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는 지표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보기 드문 금리 인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아 주목받게 된 민간 고용 실적들은 미국민들과 미국 경제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을 제외하고 민간 업체들의 고용 실적을 집계 발표하는 ADP 통계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미국의 민간 업체들은 3만 2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또한 8월에도 당초 5만 4천 명 증원으로 발표됐으나 3천 명 감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직원을 100명 이상 두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에선 3만 3천 명을 늘렸으나 중소업체들이 대폭 감원해 전체로는 마이너스 3만 2천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규 채용과 발표된 해고를 집계하는 챌린저 그레이의 고용 통계에서도 얼어붙고 있는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은 94만 6,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자 숫자를 이미 24%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 9개월 동안 민간업계에서 새로 채용한 신규 채용은 20만 4,939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급감한 것으로 민간 고용이 얼어붙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은 대불경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의 68%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10월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결정이지만 민간 통계로도 얼어붙고 있는 고용시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10월 29일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100%, 12월 10일에도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88%로 잡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 내지 4.25%포인트에서 올 연말 3.5 내지 3.7%로 내려가게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하지 않고 블레임 게임만 벌이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대량 감원과 민주당 정책 축소에 전례 없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은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 연장이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의 첫날 시작된 연방 셧다운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적어도 보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10월 15일 이후에나 연방 셧다운 종료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이 38%로 가장 많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이 7년 만에 제한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브레인 게임만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이번 연방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대거 축소시키는 전례 없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해 연방 공무원 규모를 230만 명에서 200만 명 이하로 30만 명 감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9월 말까지 20만 명을 줄여 10만 명을 더 감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사회 기반 시설 예산 지원 180억 달러를 전격 동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지역에 많이 돌아가는 기후변화 대처 지원 예산 80억 달러를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지지하려면 트럼프 공화당이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좌를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200만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75%나 급등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 보조 연장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파와 상관없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이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큰지를 조사한 여론조사는 초반에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민 여론이 가장 많았으나 양비론을 제외한 양자택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이 훨씬 높아 머지않아 타협에 나서 연방 셧다운을 끝내려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공화당 26%, 민주당 19%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양비론을 제외하고 양자택일을 물은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책임이라는 여론이 47%로 민주당 책임 3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가전제품에서도 AI가 널리 쓰이면서 그 기능이 전문화되고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구글과 아마존은 새 스마트 홈 기기를 앞다퉈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규제를 둘러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일상 가전제품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회사 네스트에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홈 플랫폼 제미나이 4홈은 그동안 기기 제어를 담당하던 구글 어시스턴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단순한 음성 명령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며 대화하듯 기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상황에 맞춰 레시피를 제안하고 즉석에서 변경 요구도 반영해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드웨어 성능도 향상되지만 AI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월 $20의 유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 스피커와 킨들 전자책, 링 보안 카메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기에는 업그레이드된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가 탑재돼 사용자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생활가전에 생성형 AI를 심고 있으며 스마트홈 AI 전쟁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AI는 집안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고 있지만 의료 분야처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주도의 AI 검증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짐 오닐 부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의료기관들이 참여한 보건의료 AI 연합체, 이른바 CHAI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CHAI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AI의 안정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기준을 만들겠다는 민간 연합체입니다. 그러나 오닐 부장관은 출범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칫 AI 시장을 독점하려는 카르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 제기된 회원가입을 강요한다는 소문까지 언급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반면 CHAI 측은 모든 참여가 자발적이라며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발전하는 AI를 현행 식품의약국만으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최소한 환자가 AI를 활용한 의료 행위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